관리과장 이문영입니다. 지금부터 신청사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먼저 행정국장님께서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심사위원장님께서 작품별 심사평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 당선작을 제출한 업체에서 직접 작품 설명을 드린 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의 신청사 건립사업 진행 상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8일부터 진행해온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의 심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사업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는 지난 2019년 시민 수기 과정을 통해 선정된 달서구 두류동 706-3번지 옛 두류정수장 1원에 대지 면적 72,023제곱미터, 연면적 11만 8,572제곱미터의 규모로 약 4,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청사와 의회청사, 시민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계 공모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추정 설계비 142억 원의 공공 업무 시설로서 설계 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건축설계공모 운영 지침에 따라 국제설계 공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설계 공모는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청사라는 비전 아래 효율적인 공간 구성과 열린 공간 조성을 목표로 두고 대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랜드마크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8일 국제설계공모 공고 이후 6월 10일 참가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6월 26일까지 총 46개 팀, 71개사가 참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8월 26일 현장 접수를 통해 작품을 접수한 결과 국내 23개사와 미국, 영국, 튀르키예 등 국외 6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참여하여 총 14개의 작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 공모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설계 공모 심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와 설계공모 업무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에서 대규모 공공사업의 설계 공모나 심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60명의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8월 26일 작품 접수 당일 참여업체의 직접 추첨으로 총 9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9월 2일 개최된 1차 심사에서는 접수된 14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별 사전 검토와 서면 평가를 실시하여 5개 작품을 2차 심사 대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9월 16일 열린 2차 심사에서는 해당 작품들의 PT 발표와 질의응답, 위원 간 토론을 통해서 최종 당선작과 2등부터 5등까지의 입상작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최종 당선작과 입상작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선작입니다.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움의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은 포레스케이프 숲이 깃든 문화청사입니다. 감삼역과 신청사 두류공원과의 연결과 신청사 부지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공간 개방 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2등부터 5등까지 입상작을 차례로 발표하겠습니다. 2등 입상작은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움의 네오 포레스트입니다. 3등은 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움의 회복과 환원의 건축입니다. 4등은 히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움의 대구 정도입니다. 마지막 5등 입상작은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움의 리빙넛입니다. 당선작 업체에는 신청사 건립사업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설계 의도 구현 우선 협상권이 주어지며 입상작 업체에는 순위에 따라 각각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총 1억 4천만 원의 상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작과 입상작에 대한 시상은 9월 22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직접 당선 작품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동인청사 로비, 또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상격청사 로비에서 각각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당선된 업체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에 들어가서 2026년 9월까지 설계를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2026년 말 착공에 들어가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시는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서 대구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신청사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번 설계 공모의 심사위원장이신 건국대학교 조종수 교수님께서 심사 총평과 함께 작품별 평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사위원장을 맡은 조용수입니다. 본 그 설계 공모의 출발점은 지침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대구 시민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그런 청사 건립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통해서 그 지금 현재 흩어진 행정의 집적화, 그리고 시민들의 그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은 물론이고요. 새로운 대구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공장소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특히 이 청사는 다른 청사하고 다르게 원래부터 이 사이트를 정하는 순간부터 대구의 시민들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이 사이트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국제현상 그 심사의 주안점은 설계 지침을 바탕으로 도시 맥락의 적정성, 대지 분석의 효율성,
공공 공간 구축의 활용성 및 새로운 미래 지향적 랜드마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본선에 오른 5개의 작품은 물론 모두 굉장히 우수한 작품으로 저희 심사위원단이 평가를 했고요. 14개의 작품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심사하는데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작품이 우수했지만 일단은 입선돼 있는 5개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좀 보여주실까요? 5등 작품입니다. 그 리빙 노트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거는 매듭이라는 게 더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5등이지만 굉장히 창의적이고 과감한 건축적인 접근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 주요 진입 공간과 그리고 동선을 틈이라는 것으로 끌어들여서 다양한 메스를 매듭으로 묶고 내외 공간을 넘나드는 국법을 건축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단지 이 도시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무리한 것과 그리고 행정적으로 공간을 넘나드는데 그 효율성이 조금 낮은 게 문제가 있긴 하였지만 적어도 굉장히 국제현상답게 창의적이고 그리고 과감한 시도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4등 작품 보여주시겠습니까? 대구 정도. 다른 말로 하면은 그야말로 바른 정신을 굉장히 강조했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제가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했던 거는 건축가가 생각했던 건축의 컨셉을 이미지로 정확하게 가져온 게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직하게 돼 있는 4개의 메스가 대구의 바른 정신이고 이 덩어리들의 조합을 건축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내부 공간이 다양하게 체험되도록 계획한 게 굉장히 큰 특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와 자연을 유기적으로 엮어갔고 공공 공간의 가변성과 특히 지침에서 요구했던 그 거버넌스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제안했습니다. 그야말로 레벨의 새로운 해석부터 메스의 배치까지 단정함의 연속적 구축으로 계획된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하였습니다. 3등 작품 보여주시겠습니까? 3등 작품은 그야말로 회복과 환원의 건축이라는 테마에 아주 적절하게 맞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건축적 아이디어로 매우 창의적이고 장소성을 가장 극대화하여 설계한 작품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낮은 메스들을 흐르도록 배치를 하고 그 주변 맥락 속에서 보이는 환경에 적응하는 기존의 이 땅의 장소성의 상징성을 표현하는 기법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징성을 통해서 이 넓은 공공 장소성을 회복하는 것이 주된 컨셉이었고 그야말로 그 두류정수장의 이미지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아카이브로 구성한 건축적 아이디어로서는 굉장히 좋은 장소성의 해석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만 도시로부터의 공원과 시청 사이에 놓여진 두루 정수장 아카이브가 다소 과한 측면이 좀 있었고 그와 같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업무 공간의 효율성 그리고 스플릿된 코어들이 나중에 가져야 될 중복도와의 관계성 이러한 것들은 조금 문제로 저희 위원들이 제기를 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이 땅이 가져야 되는 회복과 환원에 대한 것 그리고 저층이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건축적으로 충분히 보여준 우수한 작품이었습니다. 2등 작품 네오 포레스트. 여기서 저희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던 거는 대구가 갖고 있는 4차 산업처럼 스마트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것을 꾸준히 갖고 오고 그거를 창의적으로 건축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맥락을 읽어내는 방법은 매우 치밀하게 진행되었고요. 공원에서 관통하는 뒤에 그 산 그리고 그 축을 건축 공간으로 해석해서 레벨을 따라서 경험하는 방법은 새로운 스마트 클라우드 개념과 매우 잘 맞게 계획된 것으로 봤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작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컨셉을 만들었고 그리고 건축으로 진행했던 것은 기존에 원래 있었던 그와 같은
그 뒤쪽의 숲과 그리고 레벨을 따라서 내려오는 곳에 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숲을 건축적으로 경작을 하고 그 위에 메스들을 서로 다르게 얹으면서 조화를 만들어낸 거는 사실 자연과 기술을 기반으로 기후를 조절하고 정서적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한 것을 명료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전체적으로 1층 부분이 광범위하게 메스를 차지하고는 있긴 하지만 적어도 시각적인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 공원과의 그리고 자연과의 축을 건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건축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저희는 평가했습니다. 당선작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선정된 당선작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제가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주목했던 거는 그 대구시청이 제일 처음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시민이 지정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시민이 만들어 가야지 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대구시청을 중심으로 대구 전체의 그 뭐 도시 기반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관광의 중심지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중심지,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너무나 좋은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두 정수장과 그리고 뒤에 있는 자연 그리고 앞에 있는 공간의 조성이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구의 핵심적 장소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높게 평가됐던 거는 지침 속에서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행정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공공공간이 섞여서는 안 되고 그게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나눠져 있어야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그리고 업무를 할 수 있는 효율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수직과 수평을 통해 가지고 명료하게 구분을 했고요. 더 굉장히 압도적으로 봤던 거는 공원으로부터 뒤에 있는 금봉산에 가는 그 통로 자체를 단지 그 기존에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건축적 액션을 통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열어놓은 게 아니고 아예 그 자연 자체를 완전히 끌고 오고 그리고 그 자체를 완전히 열어둠으로써 전체가 모두 자연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었던 거는 이 시청사가 생기긴 하겠지만 이 지역 모두가 공원과 시청사가 함께 있는 즉 시청사가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공원 안에 시청사가 존재하고 있는 그와 같은 비위계적인 것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컬처 플랫폼은 사실 이 플랫폼 자체가 의회라든지 그리고 본관 그리고 별관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내고 그 묶어낸 공간 자체가 수평적 축을 이루면서 그 축 자체가 시민과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건축적인 버퍼존으로 봤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미래에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그와 같은 것을 제안한 것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압도됐던 거는 자연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열어둔 축에 다시 수직적으로 자연을 계속 끌고 올라가가지고 옥상까지 갖고 가려고 했던 것과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간중간의 수직 공간들을 다시 묶어내는 중간중간의 중정들을 만들어낸 것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거는 여기에서 지금 건축가가 추구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풋프린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물이 갖는 땅에 닿는 풋프린트를 최소로 만드는 게 굉장히 주된 관점으로 읽혀졌습니다.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 더 많은 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거는 이 시에서 앞으로 가져가야 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미래지향적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남해 쪽에서 한번 심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뜻깊었던 게 남해 시청과 그리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텃밭을 만들고
치유 정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의 아카이브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너무 훌륭하게 봤던 부분인데 그와 같은 것들이 이 장소에서 생성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설계 공모 당선자의 작품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우동인 건축 안대호 대표입니다. 저희들이 대구 광역시에 공모에 참여한 것도 좋고 또 당선되어서 우리 유광으로 생각합니다. 준공까지 저희들이 세세하게 디자인을 챙기고 하여서 준공 이후에도 우리나라로 또 대구시를 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사가 되도록 해서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우리 디자인을 담당한 김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의 정재우 사장입니다.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미래를 준비하는 대구광역시 신청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대구광역시가 표방하는 세 가지 도시적 정체성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숲의 도시 대구, 예술의 도시 대구, 시민의 도시 대구. 이러한 역사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시설이 아닌 시민의 생활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한 숲이 깃든 문화청사 포레스케이프를 제안드립니다. 감삼역에서 400m 거리에 위치한 대상지는 북측 주거지와 남측의 6개의 학교, 그리고 대구 최대의 문화예술공원인 두류공원과 인접한 최적의 공공성을 지닌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성을 기반으로 세 가지의 계획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절된 두류공원의 녹지를 대상지로 연결하는 친환경적인 청사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두류공원의 야외음악당, 예술회관 등의 문화공간과 연계한 문화청사 계획안입니다. 셋째는 신청사로서의 상징성과 감삼역에서의 인지성을 고려한 랜드마크 청사 계획입니다. 친환경 청사 계획을 위해서 도시와 숲을 잇는 열린 광장, 그린 카페트를 계획했습니다. 전면에 있는 유보지와 두리공원을 연결하는 강력한 도시 생태축을 형성하여 열린 풍경의 친환경 청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사와 시의회 사이의 중앙마당인 그린로비의 모습입니다. 기존 두리장의 침전지를 모티브로 재해석한 수공원과 녹지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문화청사 계획을 위해 시민과 문화, 행정이 함께하는 컬처 플랫폼을 계획했습니다. 컬처 플랫폼은 입체적인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저층의 테라스를 통해 숲을 산책하듯 시민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려 시민의 라운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랜드마크 청사 계획을 통해 감삼역에서의 인지성을 높이는 타워형 청사로 계획했습니다. 공원에서 타워 3층부까지 끌어올린 숲의 이미지는 친환경 청사의 상징이 됩니다. 또한 청사 사이로 열린
두리공원의 경관은 조화로운 도시의 풍경을 만들며 대구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감삼역에서 바라본 청사의 모습입니다. 컬처 플랫폼이 첨화와 같은 입구성을 형성하여 주거지와 학교를 연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린 로비의 모습입니다. 컬처 플랫폼 하부에 위치해서 숲과 그늘이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전면 공원과 연계한 작은 도서관 스텝 라이브러리의 모습입니다. 숲속 도서관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청사 로비로 이어집니다. 개방형 정시공간 대구 스토리 갤러리, 그리고 도시와 두리공원을 조망하는 전망 라운지를 계획했습니다. 적극적인 플랜테리어로 계획된 친환경 실내 환경을 구현합니다. 청사 계획입니다. 청사는 청산의 업무 공간에 대한 독립성과 가변성을 고려했습니다. 두리공원과 83타워를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업무 특화 공간의 모습입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개방성과 상징성을 담았습니다. 여기 따른 본회의장의 모습입니다. 시의회 청사와 시청사 그리고 별동청사는 지하주차장과 지상에 있는 컬처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신청사는 각종 친환경 기준에 맞춘 지속 가능한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했습니다. 대구 신청사 포레스케이프는 자연과 시민, 그리고 문화와 행정이 하나가 되는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